눈코 수술이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, 여러 번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수술에 어느 정도 한계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. 근데 수술을 사실 좀 잘하면 할수록 한 번에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쌍꺼풀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풀려서 여러 번 하신 분들도 많고요. 제일 많은 건 아마 그런 원인일 텐데, 그 원인 자체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서 하면 당연히 한 번에 훨씬 더 수술의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연골 구조는 변형이 생기면 또 여러 번 수술하게 돼요. 특히 코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코끝인데, 코 수술의 거의 70~80%는 다 코끝을 만드는 수술입니다. 예를 들면 특히 뭐 이제 보통 다른 병원에서 하는 방식처럼 코끝 만들고 높이고 그 다음에 콧대 부분에 보형물 넣는 거야 더 얘기할 거리가 없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코끝을 지탱해주는 그 구조가 뭔가 지탱을 잘 못해주고 튼튼하지 못하면 금방 변형이 오겠죠. 코끝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변형들이 오게 되는데, 이런 변형이 오면 결국은 이렇게 변형이 많이 생길수록, 많이 떨어지거나 할수록 결국은 다시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재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갖고 있는 내 연골이 튼튼하고 크고 이런 분들이면 더 그럴 가능성이 적겠지만, 연골이 약하고 작은 사람이고 튼튼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가 더 쉬운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적인 측면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, 재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그런 변형이 줄일 수 있느냐,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. 연골 구조만 어쨌든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연골 구조들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, 내 연골이 크고 튼튼한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항상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재수술을 또 하게 될 건지 안 하게 될 건지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두 번째는, 예를 들면 내가 코가 되게 많이 짧은 코인데 내가 이거를 많이 늘려서 많이 늘리고 싶어. 우리도 이제 연골 구조를 어쨌든 이렇게 늘렸는데 피부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피부가 부드럽게 잘 늘어나주고 이런 사람일수록 좀 더 우리가 만든 구조에 모양이 좀 더 잘 적응을 하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안쪽에 있는 뭐 스마스층, 뭐 근육층 이런 거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늘어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개인차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피부가 조금 한번 적응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뭐 수술 방법적인 측면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. 제가 보기엔 7~80%는 수술 방법적인 측면,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수술의 스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, 나머지 한 20% 정도가 의사 선생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,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조금 교정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교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될 건데, 원인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재수라는 것보다는 처음에 한 번에 해서 다 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약간씩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근데 두 번, 세 번 하는 거, 세 번, 막 네 번, 이거는 뭔가 플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. 처음부터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재수술을 줄일 수 있을지, 재수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맞는, 그러면서도 나중에 변형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냐,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환자분들도 부족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